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오늘은 짜잔! 신전 떡볶이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떡볶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떡볶이에요, 치즈 떡볶이. 아씨, 힘들어. 사실 좀 이쁜 옷을 입고 찍어볼까 하다가 좀 너무 블라우스 입고 이러면 자기적인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네팔 봉사활동 갔다 왔을 때 입었던 이 티셔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이런 샛노란색, 새빨간색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머, 치즈가 다 굳어버렸어. 맛있다. 첫 번째, 쏘이 금수저썰. 쏘이 금수저냐, 쏘이네 아빠는 돈이 많냐, 이런 댓글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근데 제 영상을 이전부터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너는 세계 일주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서 갔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대답했어요. 저는 대학 시절 장학금으로 갔습니다. 예전에도 자료 화면 같은 걸 띄운 것 같긴 한데 여기다 띄울게요. 또 이 돈으로 이제 갔고요. 저희 대학교 장학금은 장학금에서 면제받는 케이스가 있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장학금을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로 받은 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모아둔 돈이 있고 이걸로 다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한 세계 일주 비용이 나중에 자세히 촬영을 하겠지만 1000만 원 가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 어떤 돈을 모았냐, 저는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꾸준히 한 건 아니고요. 토막 했었는데 서브웨이 아시죠?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 거기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20살 때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 합격하기 전에 합격 기다리면서도 했었고 중간중간에 알바를 하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의 일부를 이제 합쳐서 1000만 원 정도가 모여지더라고요. 또 내가 돈 모은 게 있었나? 근데 거의 대부분 저는 장학금 자체를 많이 모았었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충분히 이번 세계 일주를 가는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사를 학교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전문직 합격을 했잖아요. 전문직 합격을 하면은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컸죠. 그리고 뭐 짜잘한 장학금이라던가 저는 또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공모전에서 수상하면 또 공로상 이런 걸로 받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학금들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세계 일주 갈 정도의 돈이 마련이 됐었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쏘이의 여행 경비는 부모님이 단 한 푼도 대주지 않으셨다. 오로지 쏘이의 힘으로만 갔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국하고 돌아와서도 여행을 다니던데 도대체 너는 무슨 돈으로 여행을 다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제가 노무사를 합격하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무사를 합격한 돈으로 이렇게 여행 다니고 놀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수습 생활만 했었고요. 완전히 정식으로 채용된 노무사는 아니었어요. 노무사는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받는 임금은 일반 인턴 사원 급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돈을 많이는 못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썼고 머리를 풀고 말해야 되나? 그래서 노무사 때 돈을 못 모았다. 그러면 언제 돈을 모았느냐? 저는 노무사가 수습이 끝나고 잠깐 대치동이랑 목동에서 논술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논술 강사를 하게 되면서 돈을 그때 많이 모았습니다. 뭐 사람마다 막 얼마나 모았는지 그 월급의 그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생각보다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논술 강의도 했었고요.
면접 강의도 했었고요. 자소서도 첨삭을 했었고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노무사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무사로서 어떤 칼럼 같은 걸 써달라고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도 이렇게 알바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단가가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고료를 지급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모았었죠. 그래서 저는 돈을 모으는 게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시점이 딱 왔어요. 그래서 하던 논술 강사를 그만두고 좀 쉬어야겠다. 나한테 여행을 갈 시간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 그 전까지 취업 준비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돈을 좀 모았던 거를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갈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3월달에 세계 일주를 결심을 하고 그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 뭐 제가 여행을 또 지금도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저번에 모았던 돈들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고 바로 수익 창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으고 있지만 예전만큼 정도의 벌이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의 액수보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만 받으면 저는 만족이 되더라고요. 뭐 그 이상 받고 싶어서 저를 희생하거나 저를 혹사시키는 게 저는 더 싫어요. 그래서 유튜브로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저는 만족을 하면서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가고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수저였으면 그 세계 일주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여행을 하지 않았겠죠. 돈을 더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그지처럼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지금 노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느냐, 법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매워. 법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현직 노무사냐, 제가 노무사긴 하지만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고요. 전업 유튜버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전업 유튜버네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로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는 완전한 프리랜서의 경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사실 학원 강사는 학원 강의 시간, 그 다음에 학원으로부터 어쨌든 프리하지만 어쨌든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유튜버 생활은 정말 프리랜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자기관리 능력이 정말 투철해야 돼요. 그래서 제 목표가 다시 아침형 인간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좀 나를 계속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이 들어온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정말 큰 행복이지만 그 기반에 나의 발전과 성장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0월부터는 저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책도 많이 읽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결론은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일단 금수저의 존재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전적으로 지원받고 부모님의 덕택을 받는다가 금수저의 정의 아닌가요? 근데 저는 노무사 합격하고 24살부터 일절 부모님한테 돈을 타서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학교 시절 때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한 달에 한 30~40만 원 가량 받으면서 생활을 하긴 했어요. 20살 때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정말 저도 모르게 그냥 고시 생활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4살부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당연히 제가 스스로 돈을 벌고 있고요. 제 능력껏 벌어서 여행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금수저가 아니고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의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매워. 좋은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